네, 여의도와 서초동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를 출입하는 신혜원 기자와 법조를 출입하는 한민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남욱 변호사의 입과 그리고 최근 일련의 이슈에 따른 민주당 분위기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한테 좀 물어보면요. 남욱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 출소하고 바로 법정에서 증언을 쏟아낸 만큼 기자들이 예.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강조한 게 내가 이제까지 안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거지 했던 말을 뒤집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집은 딱 하나는 뭔가요? 그게 그 천화동인 1호 지분 얘긴데요. 예. 이재명 대표 쪽 지분이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건데 뒤늦게 증언을 한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고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자금까지 준 상황이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반박이 있었거든요. 이거 봤냐, 들었냐,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뭐냐 하고 다시 기자들이 재차 물으니 근데 왜 아니라는 말만 하고 나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니 내 말이 거짓말이면 위증죄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 거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언론 인터뷰나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고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없었고요. 대신 의원총회가 있어서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지켜봤는데 예. 별도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의총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댔죠.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정지상 실장님 구속됐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딱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예.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면 초지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번도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당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강하게 논평을 내고 있지만 네. 당내에서도 일부 분위기가 바뀌는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표면상으로 단일되어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뒤숭숭한 기류가 읽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전부터 좀 쓴소리를 자주 했던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 80조, 그러니까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예.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 80조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조홍천 의원은 측근 2명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 본인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원래 쓴소리를 잘했던 두 분이 이제 뭐 네.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했고 이낙연계가 움직인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자,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예. 오늘 몇몇 언론에 그 소위 이낙연계 의원들이 미국을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이죠. 서른 의원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니까 예. 네, 지난 8월쯤에 이낙연계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연말에 미국을 한번 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8월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사 국면과는 상관이 없이 원래 계획을 세웠었다는 게 이제 서른 의원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설명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도 시점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좀 겹치면서 여러 해석을 좀 낳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서 안 가기로 했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서른 의원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본인은 간다. 네, 본인은 예. 간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민주당의 최근 뭐 분위기 같은 걸 좀 알 수 있는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문서를 좀 하나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쓰였던 자료인데요. 예. 이 박찬대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일종의 뭐 PT라고 할까요? 예. 네, 브리핑을 할 때 쓰였던 자료입니다.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보면 지금 저 자료를 파워포인트 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수십 차례 언급되는 건 불순한 목적이 있다. 이름을 예. 각인시키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대장동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Q&A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답변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인데 네. 일단 구속된 거는
네.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근데 당직자여서 이런 부분이 조금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자료를 책자로까지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니까 뭐 일부 비명계 의원, 뭐 홍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하느냐, 뭐 당이 과외를 시키느냐 이런 좀 불만을 표출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단상에 올라가서 수습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여전히 공고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균열이 조금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법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대장동 팀이 풀려나면서 계속 입에서 여러 가지 폭탄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김만배 씨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씨도 내일에서 모레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구속 기한이 끝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또 남욱 변호사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는 남 변호사가 증언할 때 김만배 씨가 같이 있다가 남 변호사 보고 고개를 뭐 절레절레 예. 젓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어제 남욱 변호사가 이제 증언을 막 쏟아내니까 어제 법정이죠. 예.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거죠. 원래 두 사람이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같이 사업도 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년 넘게 그런 된. 분위기가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거기 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쪽 지분이 있는 걸로 자기가 알고 있었고 이 얘기를 김만배 씨가 했다 예. 이거고 김 씨는 아니다, 다 내 거다 이렇게 다 주장을 본인 거다라고 했죠. 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김만배 씨는 과거에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말이 녹취록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네. 지금은 다 내 거다라는 네. 게 김만배 씨 주장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남욱 변호사랑 의견이 다른 거지요. 네, 예. 법정에서 그래서 치열하게 좀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신혜원 기자, 한민영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